세종시록 37권 세종 9년 8월 1일 병진 첫번째 기사 1427년 명선덕 2년 부사정 성규의 취지와 매사냥광 문제에 대하여서 논의하다. 정사를 보다 병조에서 개하기를 부사정 성규가 사정이라 거짓 일컫고 관직을 부당하게 받았으니 죄주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이 고신을 내줄 때에 탄로가 된 것인가 그 전직을 상고하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이 같은 무리들이 많이 있음에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였다. 장령 윤수미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이 고신을 받을 때엔 사헌부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르렀다면 어째서 알지 못했겠습니까 하였다. 수미가 또 아뢰기를 전일에 채방관을 보내지 말도록 청했는데 이제 또다시 성총을 번거롭게 하나이다.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함길도는 매가 나는 땅이니 사자를 보내도 되겠지만은 그 나머지 각도에서는 매가 나지 않으며 더구나 지금 농사 시기를 이뤘으니 보내지 말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찬성 권진도 따라서 그 패단을 극력으로 진술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진언의 일은 번현히 할 수 없다. 채방관을 보냈으면 비록 해동청을 잡지는 못했더라도 중국에서 오히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물며 황제의 칙지에 짐이 조선을 대우함이 후한 편인데 어찌 매를 바치는 한 가지 일을 아직까지 어렵게 여기는가 하였으니 그 일에 마음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명백하다.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록 37권 세종 9년 8월 1일 병진 두번째 기사 김과의 작식에게 자원에 따라 벼슬하는 것을 허락하다. 김과의 아들 김수석 등이 말씀을 올리어 아버지의 직첩을 돌려주기를 청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태종께서 김과가 일찍이 죽은 것을 탄탄했지만은 자신이 죽은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직첩을 돌려주는 일은 다른 이가 없으니 그 아들에게만은 뱃슬길에 통하게 함이 옳을 것이다 하고 이내 전지를 내려 김과의 자식에게는 자원에 따라 벼슬 하는 것을 허락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37권 세종 9년 8월 1일 병진 세번째 기사 대신들과 흉년을 구제할 계책에 대하여 강구하다. 임금이 흉년을 구제하는 계책을 의논하니 예주판서 신상이 대답하기를 흉년을 구제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수령에게 달려있으니 적임자를 수령으로 얻는다면 비록 심하게 흉년이 들더라도 백성으로 하여금 죽음을 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수령이 그 적임자가 못되면 감사가 비록 부지런하더라도 백성들이 혹시 굶어 죽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도다. 내가 듣건대 무술년의 농사 시기를 잃어 경상도는 심했다고 하는데 경이 감사로 있으면서 어떻게 이를 구제했었는가 하니 신상이 대답하기를 신은 몸속 구유를 행하면서 백성들이 죽고 사는 것이 수령을 근실하고 태만한 데 매여 있음을 살펴서 알게 되었사오니 지금 마땅히 조신을 보내어 준휴를 상고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이조판서 허조가 아뢰기를 연사가 흉년이 극심한데 또 조신을 보낸다면 도리어 백성을 번거롭게 할 것이므로 옳지 못합니다 하니 신상이 아뢰기를 국가에서 진율하는 것도 두루 흡족하기는 실로 어려우니 백성이 스스로 힘을 넉넉하게 하여 각자 자신이 그 죽음을 구제하는 것이 제일 좋은 일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년 가을과 금년 봄의 강문은 모두 정지시켰으니 대개 모든 일을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반드시 폐지되어 해이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니 금년 가을에는 잠정적으로 서울 안에 시위하는 사람으로서 잠시 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허조가 대답하기를 그 형편이 어렵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에 차례에 따라 강무하는 것을 정지시키고 농사 시기를 잃은 것이 더욱 심한 평안도의 성군은 무신년에 하나여 4번으로 나누게 하고 또 금년 동지로부터 내년 무신년 정조의 탄일까지는 각도에서 박물을 바치지 말게 하고 또 경원 경성의 성 쌓는 역사를 정지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록 37권 세종 9년 8월 1일 병진 네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37권 세종 9년 8월 2일 정사 첫번째 기사 사직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로 37권 세종 9년 8월 2일 정사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37권 세종 9년 8월 2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장년 윤수미가 성규의 문제를 잘못 거론했다며 처벌을 바라다. 사헌부 장년 윤수미가 상언하기를 신은 천성이 바탕부터 용렬하여 어리석은데다가 또한 일이 많기 때문에 사정 성규의 고시는 이미 서경했는데도 전일의 조계 때 잘못 알고 서경하지 않았다고 깨달하여 헌사의 임무에 어긋남이 있게 하였사오니 신의 관직을 파면시켜 주시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세종시록 37권 세종 9년 8월 3일 무호 첫 번째 기사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기다. 새로 동궁을 대궐 안에 짓기 때문이다. 세종시록 37권 세종 9년 8월 3일 무호 두 번째 기사 지난할 매를 잡아오는 자에게 상을 주겠다고 각도의 감사와 도절제사에게 전하다. 지난하는 이골 태곤을 잡은 사람에게는 관직으로 상을 주되 관직이 없는 사람은 처음은 팔품을 제수하고 관직이 있는 사람은 1등급을 띄어 임명하고 천인은 쌀 50석을 급여하고 정보가을을 잡은 사람에게는 쌀 20석을 급여하고 반보가을을 잡은 사람에게는 10석을 급여할 것이니 도내의 각 고을에 공문을 보내어 잘 알리라 하였다. 세종시록 37권 세종 9년 8월 3일 무호 세 번째 기사 매를 진언하는 주본 매를 진언하는 사신 상호군 200간이 북경으로 떠나니 의복 화투를 내리었다. 그 주본에 신이 해동청을 진언하기 위하여 관원을 보내어 나누어 각도에 지시하여 여러 방면으로 잡게 하였으나 결국 잡지 못하고 다만 잡응만 잡게 되매 이를 가려 뽑으니 합계 36마리인데 배신 상호군 200관을 보내어 진헌을 관리 부송하는 이외에 지금 각종 매의 수요를 낱낱이 열거하면 아구리 10마리, 황은이 20마리, 조웅이 6마리입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37권 세종 9년 8월 3일 무호 네 번째 기사 평안도 감사 하연이 사조하다. 임금이 편전해서 불러보고 왔다. 세종시록 37권 세종 9년 8월 4일 기미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37권 세종 9년 8월 4일 기미 두 번째 기사 성규의 전직을 상고하지 않은 죄로 좌사관 김섭, 우사관 우승범을 처벌하다. 좌헌납 조수한, 우헌납 김자갱, 좌정은 남관을 파면시키고 우정은 김성자량은 장 100에 도 3년을 속바치게 하니 김섭 등은 성자량의 말을 믿고 성규의 전직을 상고하지 않았으며 성자량은 성규의 동성 친족인 때문에 실정을 알면서도 스스로 보호하여 전직은 상고하지 말자는 발의를 했으므로 이에 좌죄되었던 것이다. 세종시록 37권 세종 9년 8월 4일 기미 세 번째 기사 대선 이맹균, 지비 김종서 등을 불러 관직에 나아가게 하다. 장령 윤수미, 지평 김연지, 강덕진을 불러 관직에 나아가게 하였다. 이보다 먼저 맹균 등이 성규의 고신을 서경한 이로써 관직을 사면하고 집에서 처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세종시록 37권 세종 9년 8월 4일 기미 네 번째 기사 산 밑에 시체를 방치한 한성 참군 강정경과 서부녹사 한경의 관직을 파면하다. 세종시록 37권 세종 9년 8월 4일 기미 다섯 번째 기사 새로 짓는 세자궁의 조례를 받는 장소에 대해서 논의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세자궁을 새로 지음으로 많은 신하들이 조례를 받는 곳을 따로 설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정부와 육주에서 이를 의논하도록 하라 하니 우의정, 맹사성, 찬성권진, 이조판서 허조 등이 회의하여 아뢰기를 많은 신하들의 조례는 마땅히서 연당에서 받아야 될 것이니 그 당정의 제도에 넓게 하여 많은 신하들의 예를 용납해야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세종시록 37권 세종 9년 8월 5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제사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풍운 레우단의 제사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였다. 세종시로 37권 세종 9년 8월 6일 신유 첫 번째 기사 김효정, 이승문, 김장, 나덕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효정을 우사관, 이승문을 안완경을 좌우 헌납, 김장, 나덕강을 좌우 정은으로 삼았다. 세종시로 37권 세종 9년 8월 6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서달의 사건을 책임 회피하여 비험하지 않은 여덕윤 등에게 죄주기를 청하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형조와 대가는 한 몸과 같으니 한 관원이 범함이 있으면 온 관사가 함께 비험하는 것이 예인 것입니다. 형조 정랑 여덕윤 송명산과 좌랑 민효환 등이 서달의 사람 죽인 죄를 함께 의논하여 형률에 의거하여 함께 의정부에 보고한 까닭에 그 행수 장모가 죄를 얻어 부처까지 되었는데도 비험하지 않고 태연히 공무를 집행하고 있으니 부당한 일입니다. 효환은 부임한 날짜가 비록 얼마 안 되었다 하더라도 형살에 관한 문서를 상세히 살피지 않았으니 근신하는 뜻이 없었으며 명사는 관직에 있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시비가 전도된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인데 추획을 당하자 자기의 죄를 면하려고 꾀하여 비원으로서 서명하여 거짓을 꾸며서 이에 답했으며 덕유는 관직에 있는 지가 가장 오래되었으며 전후에 복국한 문서를 모두 다 참견하였으니 옥사에 옳고 그른 것을 철저히 알 것인데도 다만 권세를 두려워하여 옳다 그르다 함이 없이 태연하게 서명하고 또 추획할 때는 죄책을 면하라고 방장에게 허물을 돌렸으니 더욱 정직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형률에 의거하여 죄를 가하소서하니 덕유는 장 80, 명사는 장 70, 효하는 장 60을 치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록 37권 세종 9년 8월 7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응자 채방 별감을 각도에 나누어 보내다. 세종시록 37권 세종 9년 8월 7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시강하는 예의에 대하여 세자에게 전지하다. 세자에게 전지하기를 매일 주강에 좌필선 정인지와 우문학 최만리가 번갈아 시강하여 고금의 유익한 말과 착한 정치를 진술하기도 하고 민간의 일을 말하기도 하여 한결같이 이 수가 시강할 때 예의에 의거하게 하고 세자의 행동거지도 모두 편의한 대로 따르게 하고 저녁에 이르렀어야 나가게 하여 이를 일정한 규정으로 삼게 하라. 세종시록 37권 세종 9년 8월 8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유승이 문창성에서 나와 헌원성으로 들어가다. 형상이 주먹과 같았다. 세종시록 37권 세종 9년 8월 8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연돈형 이지 안에 김씨 엄나는 행적과 이를 취재하자는 대사관의 상소문 겸대사헌 이맹균 등이 상소하기를 일찍이 돌아간 연돈형 이지의 아내 김씨가 거짓으로 봉작을 일컬은 죄에 대하여 형률에 의거하여 아뢰었으나 윤허를 얻지 못했습니다. 신등은 가만히 생각하기를 만약 공신의 후손이라 해도 여자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갔다면 본종의 공로와 죄과에 관계되지 않을 것이며 공신의 아내라고 해도 이미 이것이 엄부라면 이지의 정체로서 논할 수가 없는 것인데 하물며 더러운 행실이 온날에 드러나서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고 미워한 지가 오래입니다. 다만 범죄한 것이 3년 전에 있었던 일이므로 감히 논청하지 못했습니다만 만약 이를 두고 논하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길이 존영을 누리게 한다면 부인의 절개를 힘써 닦게 할 수가 없을 것이오니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거짓으로 관명을 빈 죄를 논하여 그대로 밖으로 내쫓아 서울에 왕래하지 못하게 하여 부인이 지켜야 할 도리를 힘쓰도록 하소서 하였다. 소가 올라가니 대궐 안에 머물러 두고
조복초를 불러 말하기를 그대의 어머니는 서울 십리 밖에서는 기내와 기외를 논할 것 없이 자원에 따라 거주하되 서울 안에서는 왕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니 김씨는 즉시 통진현으로 돌아갔다. 임금이 말하기를 김씨를 이미 밖으로 내쫓았으니 그 아들을 수용하지 않으면 옳을 것이다 하니 지신사 성흠지가 아뢰기를 통진에는 이 여자의 전 남편의 농장이 있는데 지금 기양을 당하여 의가 끊어진 집에 거주하게 하면 심히 옳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맡은 관사의 책임이다 하니 대언이 등이 아뢰기를 김씨의 아들 조심이 지금 수령이고 여러 아들도 또한 더러와 벼슬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신 등은 불편하다고 여깁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조심은 뒤에 고쳐 임명할 수 있지만 조복초와 조유래는 무반이다 하니 대언등이 아뢰기를 지금 이미 본인들의 고신의 대승과 정조가 이외가 서명하였습니다 하였다. 처음에 김씨는 조화의 아내였다. 조화가 일찍이 김씨의 어머니에게 간통하니 김씨가 이를 알고 김씨도 또한 허혜와 몰래 간통하였다. 하루는 조화가 첩을 들이고 외박을 하였는데 김씨도 또한 허혜를 끌어들여 유숙시키면서 허혜가 옷을 벗어 조화의 옷걸이에 걸어놓았다가 돌아갈 때 잘못하여 조화의 옷을 입고 가버렸다. 조화가 새벽에 안방에 들어와서 옷을 꺼내 입으니 옷이 몸에 맞지 아니하므로 드디어 이를 알고 힐문하니 김씨가 대답하기를 오늘 밤에 허혜가 와서 유숙했는데 잘못 입고 갔습니다 하였다. 조화가 노하여 꾸짖으니 김씨가 말하기를 당신의 하는 짓이 이와 같은데 어찌 나를 허물하는가. 당신이 만약 말을 퍼뜨리면 당신이 먼저 수레에 오른 뒤라야 나도 다음 수레에 오른다 하므로 조화는 그에게 침을 뱉었다. 김씨는 더욱 방사하여 끄리낌없이 또한 간호 박송이란 자와 간통하였으므로 조화가 이를 붙잡아 훈계하였다. 후에 김씨가 병환으로 무당을 불러 굿하니 간호가 무당에게 다른 귀신이 아니라 내가 빌미를 내리는 것이라고 부탁하였는데 여러 부녀들이 모두 귀를 가지고 부끄러워하면서 엎드렸었다. 귀를 가리고 부끄러워하면서 엎드렸었다. 조화가 죽은 뒤에는 이지와 부부가 되기를 약속하였다. 혼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문을 닫고 들어주지 않으므로 이지가 말하기를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한 번이 아닌데 아이들이 어찌 이와 같이 하느냐 하였다. 조개 때 태종이 첫건 신하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연돈형이 어찌 오지 않느냐 하니 모두 아뢰기를 장가듭니다 하였다. 태종이 말하기를 누구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조화의 아내입니다 하였다. 태종이 말하기를 어찌 장가든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였으므로 혼사의 청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 유래는 복초의 맏형 영조의 아들이다. 세종시로 37권 세종 9년 8월 9일 갑자 첫 번째 기사 햇물이 지다. 세종시로 37권 세종 9년 8월 9일 갑자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37권 세종 9년 8월 9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지 순천군사 성기 온수현감 신가권 고창현감 노맹운 등이 사조하다. 임금이 불러보고 말하기를 수령의 임무가 중하니 각기 그 직무에 조심할 것이다. 더욱이 요즘은 한제를 만나 백성의 생계가 염려스러우니 더욱 건신하기 바란다 하였다. 세종시로 37권 세종 9년 8월 9일 갑자 네 번째 기사 북부 인가에 불이 나 24호가 타다. 세종시로 37권 세종 9년 8월 10일 얼축 첫 번째 기사 중국에 사신 갈 때에 행대 감찰을 보내는 등의 일들에 대해서 논의하다. 정사를 보았다. 이때 평안도의 선천, 용광, 철산의
바다의 조수가 창일하여 바닷가의 토지를 함몰시켰으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니 예조판서 신상이 대답하기를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 제의가 아니라 곧 풍년이 될 상세입니다 하였다. 유사가 고려태조의 영정 3. 행병의 영정 2. 여섯 공신의 영정 6. 주상 한 개를 태조 능 곁에 묻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공신의 영정을 한 곳에 묻으면 이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구분이 없게 될 것이니 각각 묻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사헌부 집이 김종서가 개하기를 부윤 곽존중이 일찍이 지신사가 되었을 때 왕거의 아내 왕씨에게 곡식 200석과 노비 10명을 받았으며 지신사 정음지는 곡식 50석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다 왕씨의 족친이기는 하지만 의리에 어긋나면 비록 한 개의 쓰레기라도 진실로 받을 수 없는데 명성이 있는 조사로서 잘못을 알면서 받는 것은 심히 부당하오니 죄를 과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근처의 물건을 받는 것이 어찌 의리에 어긋남이 되겠는가. 이러한 자질구레한 일로서 친신한 사람을 편척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대는 물러가서 동렬들에게 말하라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본조의 사신이 중국에 조회하려 갈 때에 행대 감찰을 보내는 것은 폐해만 있고 이익은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행대 감찰을 보내는 것을 정지시킴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찬성권진 이조판서 허조 등이 대답하기를 행대 감찰이 이르게 되면 서울 안의 각 관사도 두려워하고 엄숙해지는데 하물며 외방이어야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허조가 아뢰기를 신이 지비로서 판사에 옮겨 분대를 감찰했는데 그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에 이르러서는 전일의 하관이었다고 해서 덜할 바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감찰을 두려워하여 감히 법을 범하지 못하는 것이 대략 이와 같으니 진시로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세종시로 37권 세종 9년 8월 10일 을축 두 번째 기사 경운의 진을 용성으로 옮기는 일에 대해서 논의하다. 참이 김효선이 경운으로부터 돌아와 복명하면서 경운의 진을 용성으로 옮기는 이익을 남김없이 진술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계획은 조정에 있는 대신들이 모두 진술했으나 내 마음속으로는 생각하기를 조정의 강토는 줄일 수 없는 것이다. 지난번에 야인들이 우리 땅을 침범 점거한 것이 이미 많았는데 지금 또 물로 옮긴다면 이는 버리고 지키지 않는 것이다. 만약 성보를 널리 쌓고 민후를 많이 모아서 지켜 막으면 될 것이다. 만약에 경운을 물러나 줄이는 것을 편리하게 여긴다면 여영과 거제가 역시 한 덩어리가 되는데 또 따라서 물러나 줄일 계획을 한다면 조정의 토지를 개척하는 뜻에 아주 어긋나는 것이다. 정부와 육주로 하여금 다시 상냥하게 하라. 하니 허조가 아뢰기를 전하의 생각은 실로 만세에 지켜야 할 아름다운 뜻입니다. 그러나 경운이 진이 되면 사면에서 적의 공격을 받게 되므로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지 않으니 비록 강제로 사조를 몰아내어 그곳에다 수자리를 살리더라도 인심이 편안하지 못하여 조석으로 보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니 창조리 병고가 있으면 반드시 사력을 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성과 경운의 거리가 30리 리에 불과하니 비록 업을 옮기더라도 버리고 지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지금 방비하러 가는 사람은 모두 건병이므로 변방을 지키는데 오래 있는 것도 역시 옳지 못합니다. 신이 전에 이영의 말을 듣고 지금 효선의 장계를 보건대 북절을 맞추어서 꼭 들어맞으니 속히 진을 옮겨서 민심을 안정시키고 변방을 튼튼하게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신의 의사로서는 다른 개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였고 예조판서 신성은 아뢰기를 용성은 무롱귀라고 말하지만은 좋은 전지 만경이 백성에 먹을 것으로 풍족할 것이니 만약 이 땅으로 진을 옮긴다면 폐해를 제거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하였으며 병조판서 황상도 이를 쫓아 극렬 진술을 하였는데 모두 허조의 말과 같으니 임금이 말하기를 예전에 경운에 진을 설치할 때 민호가 얼마나 들어와서 살았는가 하였다. 황상이 대답하기를 많았습니다 했고 허조가 아뢰기를 그때에 저 적들이 우리 태조를 대하기를 부모를 떠받던가 같이 하여 백성들이 이반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황상이 말하기를 경운의 백성들은 가고 머무를 것을 정한지
정하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으므로 장수된 사람 역시 진을 옮기고자 하더라도 의논을 정하기를 오래 기다리게 될 것이니 속히 옮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잠시 동안 살핀 후에 정할 것이다 하였다. 하면서 이내 내일 시직 산직 2품 이상으로 이를 의논할 사람을 모아 함께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로 37권 세종 9년 8월 10일 을축 세 번째 기사 함길도 도절제사가 서울에 와 있는 자제들을 원적으로 돌려보내기를 청하다. 본도의 군적에 등록된 자제들이 많이 서울로 올라가 대부대장의 관직을 받기도 하고 혹은 거실의 사반인이 되기도 하여 군대의 정원이 날로 줄어드니 원적으로 찾아 돌려보내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의 계함을 옳게 여겼다. 황상이 계하기를 함길도 한도가 저들 국경에 인접해 있으니 다른 도의 예로서 논할 수 없습니다. 그 백성들이 서울 안에 벼슬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서 비록 군적에 등록된 사람일지라도 꼭 이를 들어주어 교화에 향하는 마음을 더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그들이 이미 서울에 벼슬한 사람은 돌려보내지 말고 사반인이 된 사람은 찾아서 돌려보내고 지금부터는 군적에 등록되었어도 몰래 와서 벼슬하고자 하는 사람은 허락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37권 세종 9년 8월 10일 을축 네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37권 세종 9년 8월 10일 을축 다섯 번째 기사 동궁을 짓기 시작하다. 세종시로 37권 세종 9년 8월 11일 병인 첫 번째 기사 비가 내리다. 세종시로 37권 세종 9년 8월 11일 병인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37권 세종 9년 8월 11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지 용천군사 이 양생이 사조하다. 임금이 불러보고 말하기를 지금 하늘이 재앙을 내리어 평안도가 더욱 가무니 내가 심히 염려한다. 그대는 직책에 나아가 마음을 써서 백성들을 굶주리게 하지 말고 진제에 있어 지체시켜 늦추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37권 세종 9년 8월 10일 정묘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37권 세종 9년 8월 12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전 도총재 이지강의 졸기. 지강의 자는 중잠이여 본가는 광주이니 판정교시사 이집의 아들이다. 임술련에 과거에 올라 여러 번 천직되어 의정부 사인과 사헌부 장령이 되었다. 정해년에 태종이 문신을 중시하는데 을과 7인에 합격하여 예문관 직제학 판성공감사에 임명되고 나아가서 수원부사가 되고 들어와서 예조 우참의가 되어 이조 조하참의에 천직되고 예문관 제학으로 승진되고 한성부 윤, 경상도 도관찰사, 형조참판, 호조참판, 평안도 감사, 예조판서, 의정부 참찬 겸 대사원을 역임하고 중군 도총재로서 관직을 그만두고 병을 수양하다가 이때 이르러 돌아가니 나이 65세이었다. 부고가 위에 들리니 3일 동안 조의를 폐지하였다. 문숙이란 시호를 내리니 배우기를 부지런히 하고 무기를 좋아함을 문이라 하고 마음을 지켜 결단함을 숙이라 한다. 지강은 천성이 청렴하고 간략하여 이르는 곳마다 성망과 공적이 있었으나 산업을 다스리지는 않았다. 아들이 없었다. 세종시로 37권 세종 9년 8월 12일 정묘 세 번째 기사 평안도 황해도의 전지하여 국고의 미두로 굶주린 백성을 구휼하라고 하다. 완전히 농사 시기를 잃은 각고을의 굶주린 백성들에게 진제하는 것을 국고의 미두로서 하되 신부하지 말고 법에 따라 나누어 주어서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게 할 것이며 처음에 준 날짜와 굶주린 백성들의 수요를 자세히 서서 아리라 하였다. 세종시로 37권 세종 9년 8월 11일 정묘 네 번째 기사 강화도에 목장을 쌓다. 세종시로 37권 세종 9년 8월 10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궁인 김씨가 왕자 증을 낳았다. 이증이 태어났으니 궁인 김씨가 낳았다.
세종시로 37권 세종 9년 8월 13일 무진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37권 세종 9년 8월 13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지단천군사 강준경 동복현감 김상보 포천현감 신재 등이 사조하다. 임금이 불러보고 말하기를 지금 하늘의 가뭄이 심하니 각자 마음을 다하여 백성에게 굶주림이 없게 하고 내년의 농사도 그 시기를 잃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37권 세종 9년 8월 13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진헌사 안수산이 중국 황제의 근황에 대한 글을 올리다. 어마소감 이신이 북경으로부터 요동에 이르러 천호 고통을 의주로 보내어 윤태감에게 매와 개를 구했는데 태감이 황제가 남으로 행차하셨는가 아니했는가를 물으니 고통이 말하기를 황제가 동궁으로 옮겨 거치하여 비로소 봉천전을 짓고도 잠저때 거치하던 궁전에 누른기와를 고쳐 덮게 되었으므로 남쪽으로 행차하는 일은 정지될 것 같습니다. 하니 윤봉이 말하기를 요동에 이르게 되면 상세임으로써 이를 통지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37권 세종 9년 8월 13일 무진 네 번째 기사 내금이 구인효의 치죄에 대해 논하다. 한성부에서 계하기를 내금이 구인효가 스스로 공신의 후손이라 일컬으면서 이웃사람 황숙남의 아내를 구타했으니 죄를 과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찬성 권진이 계하기를 신이 형조와 한성부에 있으면서 송사를 심리할 즈음에 공신의 자제들은 오직 용서하는 은혜만 믿고 태도가 이상하여 퍽 가증스러웠으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공신을 빙자하여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은 진실로 가증스러운 일이다. 관직을 파면시키고 부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37권 세종 9년 8월 14일 기사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37권 세종 9년 8월 14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전부윤 곤도를 용서하다. 세종시로 37권 세종 9년 8월 15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년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37권 세종 9년 8월 15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안원군의 자손으로 하여금 선대의 제사를 받들게 하라고 감길도 감사에게 전지하다. 안원군의 자손이 함흥에 거주하는 한만, 한임 등 13인, 한만, 정우 등 12인과 북청에 거주하는 한일과 길주에 거주하는 한영부와 단천에 거주하는 한연 등 4인과 정평에 거주하는 강덕환 등 3인과 경성에 거주하는 손덕춘을 모두 다 복화하고 선대의 제사를 받들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37권 세종 9년 8월 15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신의군 인과 원윤의와 례, 부, 원윤, 석의 임무를 들어주게 하다. 이조판서 허조 등이 계하기를 중용에 이르기를 관의를 높이고 녹을 많이 주는 것은 좋아함과 싫어함을 같이 하여 친한 이에게 친애함을 권장하는 것이다 하였으며 주자는 말하기를 친한 이에게 친애하면서 일을 맡기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것은 높은 일을 높이고 친한 일을 친애하는 것이 두 가지가 다 같이 행하여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이다 하였습니다. 진실로 친한 일을 친하다고 해서 어질고 어질지 않은 것은 묻지도 않고 경솔히 일을 맡겠다가 불행히도 혹 임무를 감내하지 못하며 이를 죄로 다스리면 언의가 상하게 되고 죄로 다스리지 않으면 법을 폐하게 될 것이니 부하게 하고 귀하게 하고 친하게 하고 후하게 하는데도 이를 맡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를 친애하여 보존하려고 한 때문입니다. 지금 본조에서 종씨를 대우하면서 관의를 높이고 녹을 많이 주는데도 이를 맡기지 않았는데 다만 신의군 이인과 원윤 이의 이례는 그 조부 이간대군 이방이가 개국공신에 참열되고 부원윤 이석은 아버지 복령부원군 복건이 정사 공신에 참열했기 때문에 모두 중의위에 소속되어 군사들 중에서 섞여 있으니 성은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원컨대 수기의 임무를 들게 하여 종씨를 높이고 친한 이를 친애하는 도리를 다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37권 세종 9년 8월 16일 신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37권 세종 9년 8월 16일 신미 두 번째 기사 함길도 경찰관 송인산이 사조하다. 임금이 불러보고 면대하여 타일러 보내었다. 전일에 김효선을 보내 용성으로 진을 옮기는 것이 편리한지 편리하지 않은지를 살피게 하였더니 그의 아랫바가 임금의 뜻에 맞지 않았으며 시직, 산직, 이품 이상이 모여도 의논만 부문했기 때문에 다시 인산을 보내어 살펴보게 한 것이다. 세종시로 37권 세종 9년 8월 16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이지의 아내 김씨에 대한 처벌이 부당하다 하여 윤허하지 않다. 우사관 대부 김효정 등이 상소하기를 돌아간 영돈령으로 치사한 이지의 후처 김씨는 행실이 음란하고 방자하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여러 사람들이 모두 이를 추잡하게 여기는데 지금 변송하는 저음을 당하여 멋대로 작을 일컬으면서 헌사에서 법으로 처하기를 청했으나 전하께서는 특별히 관대한 언전에 따라 다만 그 아들 하여금 기내의 농장으로 거느리고 돌아가게 하였으니 이것은 자기의 알맞게 하고 스스로 편리하게 하여 오히려 즐기는 마음대로 하도록 시켜준 것입니다. 어찌 조금이라도 벌을 받는다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원컨대 변방으로 옮겨서 나라 백성들의 기대를 통쾌하게 하소서. 또 아들 조심은 지금 지무산 현사가 되었으니 그 어미가 이미 사람 축에 끼지 못하고 밖으로 내쫓겼으니 그 아들은 부끄러운 얼굴로 임지에 있으면서 한 고을의 표준이 되게 함이 옳겠습니까?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조심의 관직을 빨리 파면시켜서 일륜을 바로잡고 풍규를 소중하게 여기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대궐 안에 보류시키고 내려보내지 아니하였다. 정은 김장이 계하기를 김씨는 이미 엄난한 여인이고 또한 관직을 거짓 일컬은 죄를 범했으니 그 죄는 용서할 수 없는데 그 아들 하여금 거느리게 하여 기내의 농장으로 돌아가게 했으니 이는 다만 마음대로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조금도 징계하는 뜻이 없습니다. 하물며 이 농사는 즉 전 남편인 조화가 경련하던 것이니 거기에서 거치한다는 것은 더욱 부당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은 백성의 표준이 될 수 없으니 삼가 윤허하심을 바라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옳다. 그러나 엄난한 행실을 방자하게 한 죄는 사죄 전의 일이며 관작을 사칭한 것은 비록 옳지 못하다고는 하지만 공신의 아내가 죄를 범하여도 남편의 공으로 죄를 면하게 된 사람이 있으니 김씨가 이미 이제의 아내가 되어 종실의 열을 지었으니 역시 죄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 하면서 다시 조심의 관직만 파면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로 37권 세종 9년 8월 17일 임신 첫 번째 기사 평안도와 황해도의 환상을 징수하지 않을 것을 의논하도록 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평안도와 황해도의 검열의 환상은 징수하지 않았으면 한다 하니 예조판서 신상이 대답하기를 국가의 비용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만 백성을 구제하는 위한 것이오니 모름지기 거두어 들여서 종자로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환상을 다 거두는데도 돌려주는 것이 고르지 못하여 백성이 굶어 죽게 된다면 이것은 백성이 먹을 것을 빼앗아 그들로 하여금 죽게 하는 것이다. 내 마음에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되니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신상이 또 아뢰기를 전일에는 농사 시기이므로 석경을 만드는 것을 정지하도록 명령하였으니 지금은 이미 입추가 되었으니 옥공을 남양에 보내어 만들기를 마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그 석경을 보니 돌의 품질이 가장 좋으므로 경쇠도 또한 중국 경쇠보다 못하지 않을 것이다. 조정에서 내린 경쇠는 갖추었는가 갖추지 않았는가 하였다. 신상이 대답하기를 다만 이가가 있을 뿐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와경으로 대신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옥공을 보내어 만들기를 마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세종시로 37권 세종 9년 8월 17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음부 유감동에 대한 논의 임금이 대은등에게 묻기를 사헌부에서 음부 유감동을 가두는데 간부는 몇이나 되며 본 남편은 누구인가?
세조기 의관 집이 여자인가 하니 좌대현 김자가 대답하기를 간부는 이승, 황치신, 전수생, 김여달, 이돈 등과 같은 사람이고 기타에 몰래 간통한 사람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사오며 또 남편은 지금 평강현감 최중기입니다. 중기가 무한 군수가 되었을 때 거느리고 가서 부임했는데 여자가 병을 핑계하고 먼저 서울에 와서는 엄란한 행실을 마구하므로 중기가 이를 버렸습니다. 그 아비는 김한성, 검한성, 유규수, 귀수이니 모두 사족입니다 하였다. 아이고. 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8월 17일 임신 세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고 연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8월 17일 임신 네 번째 기사 평안도의 안주 용천에 우박이 와서 곡식이 손상되다. 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8월 18일 개유 첫 번째 기사 경기감사 김효순이 사조하다. 임금이 불러보고 대면하여 유시하였다. 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8월 18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연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8월 18일 개유 세 번째 기사 사무부에서 유감동과 그의 간부들에 대해서 추국하기를 청하다. 사무부에서 개하기를 평강현감 최중기의 아내 유감동이 남편을 배반하고 스스로 창기라 일컬으면서 서울과 예방에서 멋대로 행동하므로 간부 김여달, 이승, 황치신, 전수생, 이돈이 여러 달 동안 간독했는데 근각을 알지 못하므로 수식해서 통문에 답했으니 직책을 회수하고 감동과 함께 모두 형문에 처하여 추국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8월 18일 개유 네 번째 기사 총재 김오문의 아내 정씨를 습경 택지로 삼다. 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8월 19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중량포 등지에서 농사 짓는 것을 구경하다. 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8월 19일 갑술 두 번째 기사 경기 채방사 이사금이 매 3마리를 바치다. 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8월 19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중국인들에게 물품을 내리다. 도망해온 중국 사람 고실천모 유도리 등 100명에게 의복신 저포 마포를 내리고 사역원 판관 박무를 보내어 감독하여 요동으로 돌려보내었다. 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8월 20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년에 나아가 연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8월 20일 을해 두 번째 기사 현안 무안현감 박금이 사조하다. 임금이 불러보고 말하기를 덕건대 금년에 전라도는 벼가 조금 풍년이 들었다고 하나 그 중에 직업을 잃은 백성이 어찌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마음을 다하여 진율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8월 20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이지의 아내 김씨를 취재하라는 논의를 중지시키다. 집이 김종서 등이 상소하기를 가만히 생각하는데 사람이 범한 죄가 있으면 반드시 그 죄를 명칭해 말하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벌여야만 악을 행한 사람이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등이 요사이 돌아간 영돈령으로 치사한 이지의 아내 김씨의 죄를 소에 갖추어 신청했사오나 소를 대궐 안에 보류시키고 두고 몰래 밖으로 내쫓았으니 이것이 비록 전하께서 악을 숨겨주는 아름다운 뜻이오나 그 악을 징계하는 도리에는 어찌 되겠습니까? 더구나 통진의 전서는 원래 조화가 경영하던 것인데도 김씨가 유숙하면서 엄란한 행동을 하고 또 다른 성에게 시작했으므로 그가 조씨와는 의가 끊어졌으니 어찌 이 전서에 거처하면서 그 이로움을 누리겠습니까? 하물며 서울과 지극히 가까우니 더러운 사람으로서 마땅히 처할 곳이 아닌 것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그를 기외로 내쫓기를 명하여 악을 징계하여 부인이 지켜야 할 도리를 힘쓰게 하소서 하니 임금께서 종서와 의사관 김효정을 불러서 말하기를 김씨가 이미 종실의 친척이 되었으니
관적을 거짓 일컫는 죄는 가할 수 없는 것이다. 엄란한 행실을 방자하게 행한 범죄는 사제전에 있은 일이었으니 서울에는 살게 할 수 없으므로 밖으로 내쫓은 것이다. 통진의 별업은 전 남편인 조화가 경영하던 곳이므로 역시 살 수 없으므로 강화로 옮겼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로 37권 세종 9년 8월 20일 을해 네 번째 기사 유감동과 그의 간부들을 추국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다. 상부에서 개하기를 유감동의 간부로서 총재 정효문, 상호군 이효랑, 해주판관 오안로, 전도사 이곡, 수정장 장지, 안자장, 최문수, 언장 이성, 전호군 전유성, 행수, 변상동 등이 더 나타났으니 청하건대 직첩을 횟수하고 잡아와서 공문하고 또 후에도 더 나타나는 사람이 있으면 또한 뒤따라 곧 직첩을 횟수하고 잡아와서 공문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게 하되 효문과 효량은 일단 직첩은 횟수하지 말고 잡아오게만 하고 후에 나타나는 사람은 또한 모두 계달하게 하니 김종서가 아뢰기를 효문의 범죄는 비록 사제전에 있었지만 그의 숙부 정탁이 간통했는데 이를 알면서도 고의로 범했으니 죄가 강상에 관계되므로 내버려둘 수 없으며 효량은 최중기의 매부이면서 간통했으니 두 사람 행실이 짐승과 같으니 모름지기 추궁하여 다스리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여자를 더 추궁할 필요가 없다. 이미 간부가 10수명이 나타났고 또 재상도 끼어 있으므로 이의 대체는 벌써 다 이루어졌으니 이것을 가지고 죄를 결단해도 될 것이다. 다시 더 추궁한다 하더라도 이 여자가 어떻게 능히 다 기억하겠는가? 효문은 알지 못하고 간통했다고 하고 또 공신의 아들로서 사죄전의 일이니 다시 추궁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로 37권 세종 9년 8월 20일 을해 다섯 번째 기사 집현전 은교 권치의 잔혹한 행적에 대해 조사라고 명하다. 행조판서 노환이 개하기를 신이 길에서 한 노복이 무슨 물건을 쥐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사람의 형용과 비슷하나 가죽과 뼈가 서로부터 파리하기가 비할 데 없으므로 놀라서 물으니 집현전 은교 권치의 갑이인데 권치가 그의 도망한 것을 미워하여 가두어서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본조에서 이를 조사했으나 마치지 못하여 즉시 계달하지 못했으니 그의 잔인이 심한 것은 이루다 말할 수 없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권치를 성질이 안전하고 자세한 사람으로 여겼는데 그가 그렇게 잔인했던가? 이것은 반드시 그 아내에게 제의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니 모름지 끝까지 조사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37권 세종 9년 8월 20일 을해 여섯 번째 기사 유감동의 간부를 취재하는 것에 대한 논의. 헌사에서 또 개하기를 유감동의 간부인 황치신 병상동 전수생은 근각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바로 공사를 올리지 못하였사오나 형장으로 때려 묻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세 사람이 만약 알았더라면 감동의 세 번의 형벌에 참고 말하지 않았겠는가? 이 여자가 말하지 않는데 또 이 세 사람을 형벌하면 옳지 못하니 형벌하지 말고 보석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37권 세종 9년 8월 20일 을해 일곱 번째 기사 물고기를 양녕대군에게 내리다. 세종시로 37권 세종 9년 8월 20일 을해 여덟 번째 기사 충의위 내정조 성균관과 관직이 춘추관의 지제교를 겸모하는 자는 입직을 제하게 하다. 세종시로 37권 세종 9년 8월 21일 병자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고 연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37권 세종 9년 8월 21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전우의정 박가 흥의 졸기 가흥의 자는 안중이요 본가는 순천이다. 처음에 음직으로 산원에 보직되어 여러 번 천직이 되어 삼사주하윤 경상도 안념사로 임명되고 밀직사 우부대원에 발탁되고 예의판서로 천직되어 전법 군부판서 밀직부사로 옮겼다가 무슨 일 때문에 밖으로 귀양 갔다.
우리 태종이 왕위에 오르매 가흥의 아들 박성명이 좌명한 공으로 그의 재능을 알아 대우함이 특별히 융숭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판공안부로 기용되고 계승 이후 검교 의정부 찬성 의정에 옮겨 치사하고 이때 와서 돌아가니 나이 81세였다. 부고가 위에 들리니 3일 동안 조회를 패하고 정후란 시호를 내렸는데 너그럽고 즐거워하여 고종명한 것을 정이라 하고 생각이 틀리지 않은 것을 후라고 한다. 세종시로 37권 세종 9년 8월 21일 병자 세 번째 기사 당군과 기자의 묘제와 삼국시조에 대한 취재에 대하여 정하여 아래게 하다. 예조의 전제하기를 당군과 기자의 묘제를 다시 의논하고 신라 고구려 백제의 시조에게 묘를 세워 취재하는 일을 모두 고제에 상과에 상세하게 정하게 하라. 정하여 아래라 하였다. 세종시로 37권 세종 9년 8월 22일 정축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37권 세종 9년 8월 22일 정축 두 번째 기사 도총재 노필에 대한 제2제문. 예관을 보내어 돌아간 도총재 노필에게 제를 내렸는데 그 제문에 죽고 사는 것은 이치와 기수의 필연적인 것이며 조상하고 구율하는 것은 국가의 떳떳한 전례인 것이다. 경은 겸손하고 공손하여 지조가 있으며 진실하고 정성스러워 의식이 없었다. 집에 있어서는 능히 검소하였고 나라를 위하여서는 오직 근신하였다. 새 조정에 두루 벼슬하여 드디어 높은 관질에 오르게 되었다. 한가로이 거처하여 수양하며 100세까지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부음이 갑자기 이르니 진실로 탄식하지 않을 수 있으랴. 이에 유사에 명하여 시조를 내리고 지금 예관을 보내어 흰 장막에 전을 내리노라. 아, 군신의 의리가 깊으니 감히 경의 숙덕을 잊겠는가. 유명히 이치가 같으니 진실로 나의 지극한 심정을 체득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로 37권 세종 9년 8월 23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사직단의 기와 노 보답하는 제사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로 37권 세종 9년 8월 23일 무인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37권 세종 9년 8월 24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년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37권 세종 9년 8월 24일 기묘 두 번째 기사 집현전 은교 권체를 의건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집현전 은교 권체는 일찍이 그 여종 덕검을 첩으로 삼았는데 여종이 병든 조문을 문안하고자 하여 휴가를 청하여 얻지 못하였는데도 몰래 갔으므로 권체의 아내 정씨가 권체에게 호소하기를 덕검이 다른 남자와 간통하고자 하여 도망해 갔습니다 하니 권체가 의자의 머리털을 자르고 매질하고는 왼쪽 발에 고랑을 채워서 방 속에 가둬두고 정씨가 칼을 갈아서 그 머리를 베려고 하니 견주니 여종 녹비란 자가 말하기를 만약 이를 못 뺀다면 여러 사람이 반드시 함께 알 것이니 고통을 주어 저절로 죽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하므로 정씨가 그 말대로 음식을 줄이고 핍박하여 스스로 오줌과 똥을 먹게 했더니 오줌과 똥에 구더기가 생기게 되므로 덕금이 먹지 않으려 하자 이에 침으로 항문을 찔러 덕금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구더기까지 억지로 삼키는 등 수개월 동안 침학하였으니 그의 잔인함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원컨대 권체의 직첩을 회수하고 그 아내와 함께 모두 잡아와서 국문하게 하여 징계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윤회했는데 판부사 병기량 제학윤회 총재 신장의 계에 의하면 드디어 고쳐 명령하여 직첩은 회수하지 말게 하고 의정부에 내려 국문하도록 하였다. 세종시로 37권 세종 9년 8월 24일 기묘 세 번째 기사 제주목사 조희정의 처벌을 가지고 김종서와 의논하다. 집이 김종서가 하기를 제주목사 조희정이 사제 후에 작물을 38관이나 취하고
또 진상하는 방주를 권세 있는 가문에 뇌물로 주었으니 임금을 잇고 세력에 붙잡는 죄는 마땅히 중한 형벌에 처해야 될 것입니다. 청컨대 잡아와서 다시 죄를 신문하여 처단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희정이 범한 죄가 작지 않으니 응당 못 배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였다. 종서가 또 괴하기를 범한 죄가 지극히 크므로 마땅히 저자에 세워뒀다가 여러 사람들이 죽이게 하겠으니 잡아와서 형벌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단 고쳐서 형률에 의거하여 아래라 하였다. 세종시로 37고 세종 9년 8월 24일 기묘 네 번째 기사 시행하지 않고 있던 대열을 행하도록 하다. 경주에서 개하기를 대열은 군사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해마다 이를 행하는 법을 마련해 놓고 시행하지 않으니 금년에는 이를 행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작년에는 군사의 수요가 너무 부족하여 이를 정지시켰는데 금년에는 시위군이 또한 번성을 정지시키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옛날 사람은 분유로 이를 행하게 한 사람이 있으니 금년 가을에 대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판서 황상이 9월 하순이 길이를 가리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37권 세종 9년 8월 25일 경진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37권 세종 9년 8월 25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전함이나 상제가 끝나지 않은 사신들도 중국 북경에 들어서는 본품의 띠를 띠게 하다. 전제하기를 앞으로 전함이나 상제에 아직 끝나지 못하고 사신으로 중국에 가는 인원들은 중국의 국경에 들어가서는 모두 본품의 띠를 띠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37권 세종 9년 8월 26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장사를 보고 경면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37권 세종 9년 8월 26일 신사 두 번째 기사 강화에 목장을 쌓는 것에 대하여 논의하다. 경기감사가 강화에 목장을 쌓는 군사의 수요와 기일에 대하여 아래는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에 판분사 최윤덕이 친히 살펴보고 와서 개하기를 강화에는 물과 풀이 많고 좋으므로 그곳에 사는 백성을 다른 곳으로 이사시키고 말 먹이는 장소로 삼는 것이 진시로 만세의 무궁한 이익이 될 것입니다 하였으며 후에 판사 성달생도 또한 친히 살펴보고 와서 개하기를 물과 풀은 사실상 좋으나 전지도 역시 심히 비옥하오니 신의 생각으로는 거주하는 백성을 다 이사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오며 더구나 빈 땅이 아주 많으니 비록 만여 피를 먹이더라도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내가 전에 윤덕의 말을 듣고 백성을 이사시킬 계획을 정하고 백성들도 또한 옮길 뜻을 정하여 금년에 곡식을 거둔 후에 옮기기를 원하였는데 후에 달생의 말로 의논이 또 한 가지 생겼는데 정부와 육조에서 모두 달생의 말을 옳게 여겼다. 지금 목장을 쌓는 군사의 수요가 1,700명에 이르게 된다니 농사 시기를 이른 경기지방에서 어찌 이를 감내할 수 있겠는가? 쌓아서 경고하지 못하면 해마다 무너지게 될 것이니 여기에 또 큰 폐단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계획하면 변경함이 매우 많으므로 이 일의 의논도 또한 이러니 저러니 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가축을 천하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나도 또한 경중의 구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물며 말에 관한 행정은 심히 중대하여 국가의 안위가 여기에 달려있으니 300호 이사만 중하게 여기고 군국에서 힘입는 만세의 이익은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는가? 백성은 비록 옮기더라도 전지와 가옥만 거비한다면 어찌 그 처소를 1년대에 이르겠는가? 처소를 기다려 백성을 옮기고 말을 방목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얼음이 얼기 전에 일을 마치고자 하여 백성을 독려하여 성을 쌓게 되면 그것이 견고하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니 장차 어찌하면 되겠는가 하니 우의정 맹사성 이조판서 허조 등이 아뢰기를 만약 방목하는 말은 많은데 목장이 협착하다는 백성을 옮기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주하는 백성을 옮기지 않더라도 목장 안이 넓어서 만마리의 말을 방목하여도 여유가 있을 것인데 더욱이 강화는 바다 입구의 유회지이므로 가령 왜구가 있다면 모두 이곳을 경유하게 되니 거주하는 백성을 다 옮기는 것은 분명히 옳지 못한 일입니다. 석성을 굳게 쌓아서 말을 방목하여
번식시키고 그 전대로 밭을 경작시켜 백성들을 번성하게 한다면 거의 두 가지가 다 될 것입니다. 백성들은 비록 이미 이사시킨 이유를 알고 있지만 성을 쌓지 않고 말을 만필이나 방목한다고 그 수확하지 않은 벼와 이미 타작한 곡식도 그게 밟히고 먹히게 되니 백성들이 그 해를 입게 될 것인데 하물며 만세 이익을 세우고자 하면 하루아침에 마치겠습니까? 얼음이 얼기까지를 기한하여 천천히 견고하게 쌓아서 금년에 마치지 못하면 내년 봄까지 기다리고 내년 봄에도 마치지 못하면 또 내년 가을까지 기다리는 것이 실로 편리하고 이익이 될 것이오니 마땅히 조관을 맡겨보내어 다시 성을 쌓는데 넓게 하고 좁게 할 것과 높게 하고 낮게 할 것을 살피게 함이 옳을 것입니다 하니 이에 혹은 곽정을 보내어 살피게 하였다. 세종시로 37권 세종 9년 8월 26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진헌사 안수산이 처녀와 사신들의 상황을 알리다. 지보하여 서게 하기를 처녀와 사신이 이달 17일 요동에 도착하니 도지휘사 왕진 유청 등이 유하에서 맞이하여 집이 있는 수리에 8채와 여사와 집찬비를 나눠 태우고 성에 들어가서 전위에 숙박시키고 천하를 결속하여 유련시키고 또 윤태감이 말하기를 북방이 평정되지 않으므로 남방의 행차를 정지하였으니 성절일에 조연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으며 백언은 이달 19일에 한 쌍의 말을 타고 먼저 북경으로 달려갔으며 왕진이 말하기를 처녀를 영접하려고 내간 3인은 광령에 도착하고 2인은 옥전현에 남아서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37권 세종 9년 8월 26일 신사 네 번째 기사 갑사에 거관하는 법에 대해서 논의하다. 병조에서 갑사에 거관하는 법을 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보다 먼저 갑사의 거관이 균등하지 않은 것은 내금이 내시위 등의 사람으로서 갑사의 관직을 빌어 받은 까닭으로 갑사 사직이 혹은 한 관사에 한 사람이 있기도 하고 혹은 한 관사에 10사람이 있기도 하므로 지금부터는 10관사를 통틀어 계산하여 건물을 많이 한 사람에게 거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사람의 의사는 어떠한가 하니 우의정 맹사승과 예조판서 신상 등이 대답하기를 이같이 한다면 거관시키는 것이 균등하게 될 것입니다. 예조판서 의존을 아뢰기를 그렇다면 한 관사가 마음을 다하여 첨가하여 이르는 배단이 생길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매 월말에 이르는 수요를 써서 병조에 간수한다면 어찌 첨가에 이르는 배단이 있겠는가 하였다. 한평균 조연이 개하기를 전에 이미 월말에 이른 수요를 써서 각군의 총재가 이를 간수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밖에 다른 방법은 없을 것이다 하였다. 허조는 아뢰기를 첨가에 이르는 것을 막는 법은 상세히 의논하여 이를 행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37권 세종 9년 8월 26일 신사 다섯 번째 기사 봉상시의 노비를 다른 관사의 역에 정하지 말도록 명하다. 예조에서 봉상시의 통첩에 의거하여 개하기를 봉상시는 모두 재향을 전적으로 맡아 공비하기에도 본시 노비의 수요로는 부족하오니 청컨대 다른 관사의 역에 정하지 말게 하여 오로지 재향에만 이바지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37권 세종 9년 8월 27일 이모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고 용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37권 세종 9년 8월 27일 이모 두 번째 기사 권체의 일에 대하여서 의금부에서 계본을 올리다. 의금부에서 개하기를 덕금을 학대하여 거의 죽게까지 수척하고 곤고하게 한 것은 권체의 아는 바가 아니며 남자종 구질금과 여자종 양덕의 말한 바가 형조에서 공초를 받은 것과 전혀 다르니 만약 한 군데로 귀착시키고자 한다면 마땅히 형벌을 써서 신문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나 종과 주인 사이에 일로서 형벌을 써서 신문하여 끝까지 캐내는 것은 미편합니다. 다만 정씨가 가주의 명령을 듣지 않고 머리털을 자르고 포악하게 하고 곤욕을 준 죄만 형률에 의거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단 권체를 석방하고 다시 정씨에게 덕금을 수척하게 하고 곤욕을 준 사유를 국문하여 아뢰라 하니
조금 후에 추국을 마친 계보운을 바쳤다. 임금이 이를 보고 말하기를 권체의 일은 비록 종과 주인 사이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노비가 스스로 고수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알고 추획한 것이니 종과 주인 사이의 일이라고는 논하는 것이 옳겠는가. 여러 달을 포악하게 하여 그의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러 잔인하기가 이보다 심한 것이 없으니 어찌 국문을 하지 않고 그 실정을 잃을 수가 있겠는가. 그 일이 노비에 관계되는 것은 형별로서 신문하여 다시 추획하고 권체가 만약 참여하여 알았거든 또한 다시 잡아와서 신문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8월 27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사로잡혔다가 도망해온 중국 사람에게 물품을 하사하고 요동으로 돌려보내다. 중국 사람 반양합 등 남녀 합계 106명에게 의복과 신, 저포마포를 내리고 사여권, 판관, 진백, 온을 보내어 감독하여 요동으로 돌려보내게 하였다. 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8월 28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륜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8월 28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사설의 외객에게 동처를 사는 것을 금하지 못하게 하다. 경상도 감사가 외객의 동처를 산 사람을 추문하여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동처를 사사로이 사는 것에 대한 금령이 있는가 하니 예주판서 신상이 아뢰기를 동전을 주조한 후에는 국용이 되어 금령이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동철과 단목은 짐이 무거운 까닭으로 서울로 운반할 수도 없으니 장사 아치들이 화매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 없다 하였다. 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8월 28일 개미 세 번째 기사. 평안도의 영에 남은 진무들이 평양의 토관으로 사용되게 하다. 병조에서 개하기를 평안도의 어주, 삭주, 강계의 천호, 백호, 지인, 영사 등이 평양의 토관과 화해하여 4년마다 한 차례씩 관직을 옮기는 것은 이미 일찍이 법으로 제정하였는데 다만 영에 남은 진무만이 홀로 관직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함길도 예에 의하여 각기 그들이 있는 고을에서 추천장을 받아 안주는 3인, 의주와 강계는 각각이 1인씩을 4년마다 한 차례씩 평양의 토관으로 서용하게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8월 29일 갑신 첫 번째 기사. 경륜에 나아가고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8월 29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유감동과 그의 간부들을 계속 추문하게 하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오한노가 공초를 바쳐 말하기를 유감동이 나에게 말하되 의주목사 남궁계도 또한 나의 전남편이다라고 하였다 하므로 본부에서 감독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평소부터 남궁계의 기첩과 사귀었으므로 남궁계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안노가 전의 남편에 대해 낱낱이 물으니 나는 다만 이름을 안 까닭으로 모두 말한 것이고 실상은 사통하는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전수생이 군자 주부가 되었을 때 독서생의 양식을 청하는 단자를 손수 써서 거짓으로 명호를 찍어서 우리 비부인 내 은정에게 주어서 간감에게 바치고는 수생이 동료들에게 알리기를 이것은 비난한 선비의 청인이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쌀 한 석을 주어서 그녀가 금중춘과 함께 모의하여 녹사 최복회에게 청하여 맹인의 양식을 청하는 단자를 만들어 또한 내 은정으로 하여금 군자감을 바치게 하고 수생이 홀로 앉아서 쌀 12를 주어 그녀가 금중춘과 나누어 썼습니다. 또 말하기를 수생, 상동, 치신은 모두 나의 근각을 알고 있는데 치신이 금년 3월에 나에게 이르기를 오명이에게 물으니 너가 기생이 아니라고 하니 너는 어떠한 여자인가 라고 함으로 대답하기를 나는 실상 금환성윤 유기수의 딸이다라고 하니 치신이 이 말을 듣고 반일 동안 같이 잤는데 그 후에는 다시 오지 않았다. 내가 전일에 모두 근각을 알지 못한다고 공초를 바친 것은 우리 부모가 여러 번 사람을 시켜 말하기를 이 세 사람이 너의 근각을 알고 있다는 말을 조심하여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숨기었던 것이다 합니다. 이로써 본다면 치신
수생, 상동은 모두 근각을 알면서도 한거하여 자백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오니 고문을 더하기를 청합니다. 또한 전일에 감독 여인의 간부를 다만 현재 나타난 사람만 추문하도록 명하였으므로 신등이 다시 추문하지 않았지만은 다시 생각해보니 같은 간범인데 하나는 죄를 주고 하나는 죄를 면하게 되면 미편한 것 같습니다. 청컨대 다 추액하여 뒷사람을 경계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더 나타난 사람은 추액함이 옳을 것이다. 치신은 근각을 알고 반일 동안만 함께 거치하다가 후에 다시는 오지 않았으니 그 죄가 또한 가볍지 않겠는가? 그에겐 형벌로서 신문하는 것을 없이하고 수생과 상동은 의금부에 가도 끝까지 주문하여 만약 형벌로서 신문할 만한 단서가 있거든 다시 개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8월 29일 갑신 세 번째 기사. 권채와 그의 아내를 형벌로서 신문하도록 하다. 의금부 제조 신상이 개하기를 권채의 노비가 공초를 바친 것이 형조와 다름이 없는데도 권채와 그의 아내는 모든 실정을 고백하지 않고 허물을 형조 판세에게 돌리니 이 사람들은 다만 그를 배울 줄은 알아도 부끄러움은 알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임금의 직책은 하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니 만물이 그 처소를 얻지 못하여도 오히려 대단히 상심할 것인데 하물며 사람일 경우에야 어떠하겠는가. 진시로 차별 없이 만물을 다스려야 할 임금이 어찌 양민과 천인을 구별해서 다스릴 수 있겠는가. 녹비가 나타나서 이의 증거가 더욱 명백한 것이 이와 같은데 권체가 기엽고 복제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형벌로서 신문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8월 29일 갑신 네 번째 기사. 온정에 병을 치료하러 오는 사람들의 곡식을 주어 규율하도록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외방의 온종이 있는 곳에 모욕하여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잔질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양식이 떨어져 고생하고 있으니 의창의 진제하는 예에 의가하여 병든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온정 곁에 곡식 200~300석을 쌓아두고 진율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예조에서 정부와 함께 의논하여 아래라 하니 맹사성과 신상이 개하기를 모욕하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평상군과 온수현 두 곳과 같은 곳이 없는데 온정에 만약 이 법을 마련한다면 빈궁한 사람을 구휼하는 것이 지당하겠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8월 30일 을류 첫 번째 기사. 삭제했을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8월 30일 을류 두 번째 기사. 경륜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8월 30일 을류 세 번째 기사. 이조에서 세자 조현씨의 시종간 보충에 대하여 건의하다. 세자가 조연할 때 시종관으로 첨총제 전시귀 이안길 홍학과 상호군 김천 전상호군 홍사석 대호군 김우생 도만호 신덕계 전경력 김윤수 호군 하한 사직 홍적을 더하고 서장관 겸 검찰관 정인지는 상을 당했으므로 공상 소윤 한철영으로 이를 대신하고 타각부 전 호군 설도 사유군 직장 김정수 부사정 김한을 더 정했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8월 30일 을류 네 번째 기사. 사원부에서 늘어난 유감동의 간부들에 대해 아래다. 유감동 여인의 간부로서의 장년 철제사 박종지 행사직 주진자 전판관 유승유 내자판관 김유진 찰방 최심 길주판관 안위 부령 이수동 진해현감 김희정 사정 김약혜 부사직 설석 여경 행수 이견수 전직 교훈경 별시위 송복리 급제 이효례 등이 더 나타났습니다 하였다.